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뭘까요?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시작합니다. 야, 세 번째 시간. 아, 네. 그렇습니다. 역시 좀 네네. 뵙지 않다가 네. 뵙다 보니 네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죠. 다행입니다. 예, 저 약간 예. 또 낯설 뻔했어요. 아니, 벌써 지겨우면 안 되죠. 세 번 만에 지겹나요? 그러세요? 쉽게 아니에요, 실증을 좀 아니에요. 느끼시나요? 아, 저는 너무 즐겁고, 박서연 씨, 우리 조 기자님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기다려졌어요, 사실. 아닌데요? 일주일 동안 지금- 만나고 싶어갖고. 지금 약간 일주일 갑자기 동안 익숙해지신 예의 차리시는 거 보니까 아니야. 진짜 너무. 다시 낯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만나고 싶었고.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네. 어떤 분을 만나서 네. 또 새로운 이야기를 뭐를 또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조 기자님은 네. 미리 네, 오늘도 만나보셨을 테고. 와주세요 해서 어렵게, 오셨어요. 어렵게. 네. 네. 그럼 제가 소개를 네. 할까요? 아니면 직접 불러주실래요? 아니에요, 불러주세요. 아, 제가? 네, 불러주세요. 이런 전체적인 진행은 사실 아나운서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상식자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따뜻한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실 오늘의 상식자 이일하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감독님 맞으시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야,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 아니, 헤어스타일이 저만 독특한 줄 알았는데. 예, 이쪽은, 예. 제가 원래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네네네. 얼마 전에 잘랐습니다. 한국 오셔가지고 자르셨어요. 외국에 원래. 예, 제가 일본에 살고 있다가 올해 이제 처음 완전 귀국했습니다. 아, 완전 귀국하셨어요? 예.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몇 년 이제, 되셨죠? 정확하게 18년? 와. 그래요? 네. 하필 또 18년이네. 2018 STF. 네네. STF 때문에 오셨나 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본인 소개를. 마이크 잡으시고, 제대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켜져 있어요, 이거 켜져 있어요. 아무나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바짝 대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물건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오늘 STF 상식자들 게스트로 초대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이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됐네요. 네네네. 이일하 감독님. 감독님의 어떤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귀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께는 그렇네요. 우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메탈리카라는 메탈리카. 네 티셔츠를 해골을 부셔놓은 것 같은. 메탈리카 좋아하세요? 예, 메탈리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음악적 취향으로 그 사람을 약간은 판단할 수 있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예, 좀 센 거 좋아하시나 봐요. 예. 하드코어. 랩메탈, 데스메탈,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럼 그쪽을 하시다가 영화로 가신 건가요? 예전에 이제 음악 장난식으로. 음악 하셨었어요? 예, 밴드를 약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예. 주변에 청자들이 예, 저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건 더 도저히 이상 안 안 되겠다. 되겠다. 듣는 사람이 못 듣겠다는가요? 제발 좀 자제해달라. 예. 궁금하지. 그래서 미련 없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18년 전에 예. 2000년도에 미련 없이 그러면 한일 월드컵도 그렇죠. 일본에서 거기서 즐기셨겠어요? 예. 한일 월드컵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그건 네. 이제 나중에 본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일 월드컵을 일본에서 응원하는 한국인의 어떤 그런 배경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들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 우려도 약간 생기고요. 알겠습니다. 첫인상 어떠세요? 우리 저는 이라 감독님. 이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예수님. 네, 떠올라요. 네. 그쵸. 좀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한 웨이브가 살짝 풀린 듯한 자연스러운. 단발머리? 그리고 네. 다큐멘터리 자체도, 감독님 다큐멘터리 살짝 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또 세상에 알리잖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런 여러 것도. 가지 의미에서. 네네네네. 그것 또한. 근데 이 스타일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불편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SBS 들어오실 때라든지. 네. 잘 들어왔나요? 아니요, 항상 걸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냐고. 어디 들어가시냐고. 네. 출연하러 왔는데요. 거짓말 하시면. 이상한 표정을 주면서 꼭 저희가-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미팅 약속을 잡거나 이렇게 게스트가 오시면 그냥 여기 로비에서 뵐게요. 이런 로비에 오셔서 전화를 하시거든요. 강동희 형사 정문에서 전화해 주세요. 정문부터 안 되는구나, 통화가. SBS에 종종 오실 일이 있었던 걸로 들리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영화 홍보하러 라디오 방송이나 팟캐스트에 몇 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이제 SDF 2018에 연사로 11월 2일 날 DDP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번 영화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영화인지. 네. 예, 카운터스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일본의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불리는 그 혐오 발언 시위가 있습니다. 네. 혐오 발언을 이제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항한 사람들을 카운터스, 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카운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카운터스. 그 대항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활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몇 년 동안 이걸 따라가면서 담으신 건가요? 전체 제작 기간은 5년. 5년 동안 찍으셨어요? 그럼 그 5년 예, 뭐 사이에 편집 다 포함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뭐 촬영 같은 것도 하니까 촬영 아르바이트도 네. 하고. 예. 와. SBS 예. 방송국 프로그램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으로. 네, 스텝으로 또. 일하고 네. 돈을 받고. 그러면서 번 돈으로 영화를 영화를. 찍으셨고. 예. 5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아닙니다. 네. 그 5년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혐오 발언도 했다가 이 사람 대항도 했다가 결국에는 혐오 발언은 나쁜 거다 이런 법까지 결국 만들어진 건가요, 그럼 감독님?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런 데모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을 하고 네. 대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적으로 해야 하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럼 법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도 들어와서 결국에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끝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2000년도에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일본에서 이제 영화 공부를 계속 하시려고. 하고, 예, 계속했고.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셨군요. 그럼. 어렸을 때. 아니요, 저는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메탈리카? 예, 네. 메탈리카. 음악과 뭐 영상을 조합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작품을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작품을 가지고 가면 교수님께서 항상 이것은 다큐멘터리다.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우리 다큐멘터리다. 개그맨들한테 예능인들한테 최악의 표현인데 사실 그거 다큐멘터리야. 정말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개그맨들한테 제일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놀릴 때 야 너는 다큐멘터리야. 그런데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렇죠? 장르가 넌 달라라는 다르다. 말씀이셨나 봐요. 그거보다 이제 사회 문제를 제가 항상 그 뮤직비디오 안에 녹여낸 것 같아요. 예. 허구보다 원래 그런 현실이 더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이제 감독님. 다른 친구들은 이쁜 배우들 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는데 저는 막 거리에 노숙자를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뮤직비디오에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상업적인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 관심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관심사를 쫓아가다 보니 이렇게 다큐 쪽에 정착을 하시게 된 진짜 건가요? 애초에 천만 영화랑은 거리가 있는 길이잖아요. 이게 근데 극영화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 굉장한 버짓의 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독립영화도 있고 뭐 중소규모의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상업영화를 표방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많은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봐주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영화의 결말이고 영화로 소통하는 마지막 길. 제가 만든 이유가 이제 관객이 그 껌껌한 극장에서 스크린에서 그 큰 스크린에서 마주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영화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업영화건 아니면 버짓이 크건 작건 그렇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꿈을 갖고 일본으로 2000년에 가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일본 사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거죠, 그럼?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기 전에도 사회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이제 관심은 있었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런 것에 항상 의문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표현을 하게 됐죠. 제가 만약에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음악을 했다면 음악으로 표현을 해야죠. 네. 원래 처음엔 울보 건투부란 영화를 만드셨었잖아요. 네. 그건 어떤 네. 영화예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울보 건투부는 도쿄의 이제 조선학교. 저 그거 방송에서 나온 거 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학교 그 있잖아요, 뭐야? 그 무슨 학교라고 그러죠? 조선학교. 조선학교 제1동교 그 학교 친구들 권투부 얘기잖아요. 예. 나 그거 봤어.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감독님이시구나. 예. 그 친구들이 이제 복싱을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복싱이 굉장히 마이너한 스포츠잖아요. 맞아. 그 복싱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울분?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저는 기획을 하고 딱 찾아갔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울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울어요. 이겨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가지고 울보건투부란 이름을 줬는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그런 마이너적인 입장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들의 그 성장기를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어떤 일본 내의 한국인, 그다음에 거기서의 마이너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트케 집회도 눈에 들어오고 카운터스도 눈에 들어온 건가요, 감독님?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 안에서 이제 마이너로 살았으니까 외국인으로서 예. 실제로도 감독님 차별을 좀 받으셨어요? 어땠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차별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약간 일본인들의 시각이 그런 점이 있어요. 외국인 중에서 동양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이라면 그러니까 자기네가 약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동양 아시아에서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 밑에. 그런데 또 이제 같은 아시아인데도. 그런데 서양은 또 안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유난히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도 그래요. 저도 이제 행색이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오디오만 들으신 분들 어떤 행색인데 너무 궁금하시겠다. 예. 경찰한테 이제 불신 검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진짜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서양인들 외모적으로 서양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해도 막 안 잡아요. 머리가 횡단하고 술을 갖고 다녀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와보라고. 그냥 너무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그런데 생각이 가시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고. 제가 하루에 3번 불신 검문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그건 진짜. 막 가방도 뒤지고 그러거든요. 소지품도 다 뒤져요? 그런데 그거는 꼭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일본 사람들도 불신 검문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외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출연하는 거예요. 아이디 카드만 볼 거를 막 가방까지 다 뒤지고. 그렇죠. 예. 일본인들은 아이디 카드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끽해봤자 이제 운전면허증 그런 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항상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을 휴대를 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걸 거죠. 치르고.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 그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또 쏠리고 아까 200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카운터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영화는 또 제작 기간이 5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어요. 2013년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좀 관심을 더 쏟으셨던 것 같은데 아까 그 2002년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월드컵을 느꼈던 어떤 뭔가 남다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연결되나요, 이거랑요? 그래요? 예, 카운터스랑 사실은 연결돼요. 공동 개최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공동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일본 이제 매스컴에 어떤 것들이 보도가 되냐면은
일본이 진 상태에서 맞아. 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일부의 그 축구 팬들이 일장기를 뭐 바른다거나 등등 이런 행위들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 한국 상황이니까 상황이니까. 저는 그때는 한국인 잘 몰랐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제 한국에서 찍은 거죠, 그거를. 일본에서 이제 카메라 가져가서 한국에서 찍어가지고, 뭐 이런, 일본이 졌는데 한국이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일반 시민들, 이런 뭐 이렇게 정치라든지 경제 이렇게 뭐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때 진짜. 그러면은 잠깐만. 피부로는 우리도 잘못한 게 있네요? 그렇죠. 예. 어떤 부분에서? 예, 그렇게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용한 미디어도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본 뭐 미디어가 그렇게 많이 그걸 하진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원하는 그렇죠. 극우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걸 트리거 삼아서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쪽으로 생각하셨길래 그런 그 당시의 감정이 또 이렇게 지금의 작품 활동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런 느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건 이제 매스미디어가 뭐 매스미디어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을 해서 우리는 한국이랑 굉장히 공동 개최를 해서 같이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선동적인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뭐 주간지 기사 같은 그런 보도들이 막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좀 상처를 많이 입었죠. 한국이 싫어지기 시작한 건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쟤네들 왜 저래? 막 그러면서. 근데 비단 그때가 시작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그 시작은 물론 그때가 아니죠. 시작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대정적으로 보통 이제 한국과 일본에 아무런 그런 역사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게 이제 혐한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2002년도였고 그리고 사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장기를 밟는 행위가 그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일본이 한 그 전에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건데 또 그걸 빌미로 또 우리를 싫어한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진짜. 근데 그거 스포츠였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막 싸우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은 뭐 다 한국의 그런 입장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생각 안 하는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TV에서 TV 보고 한국 드라마 나오면 좋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에게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한류가 꺾인 계기가 되기도 했겠네요.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꺾이게 된 거죠. 그럼 그때는 아닌데 더 다음인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네. 2005년도에 혐한류. 그게 맞아요. 그게 난리 아시죠? 났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린 너무 화났지 그때. 100만 부 팔렸어요. 100만 부 그 이상. 만화책. 예. 그렇죠? 예. 그 시리즈가 혐한류 1, 2, 3, 4하고 뭐 그 완결편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여하튼 굉장히 많이 팔렸죠. 예. 100만 부면 뭐 최고 대박. 대형 베스트셀러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위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겠군요. 한국을 싫어하는. 그게 100만 부나 팔릴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자분들이 아마 분석을 해주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학자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버블이 꺼지고, 장기 침체 들어가고, 디플레 나고, 뭐 지금도 디플레지만, 그러면서, 어떤 분노들이, 서민들이, 그런 분노들이, 폭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희생양이 제일 조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거 자체, 그 제특회 자체가 제일 조선인의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얘네만 왜 특권이 있어? 이런 식의? 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일조선인 수가 많으니까. 다른 나라 뭐 제일 중국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관동 대지진이라고 그 도쿄 지방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뭐죠?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맞아요. 네, 이래서 민병대가 조직이 돼요. 한국 사람 죽이러 다니는. 예, 민병대가 스스로 이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창을 들고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 제일 코리안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일본이 우경화되고 나가는 이유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역사 수정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신들의 그 아시아를 지배하랬던 그 옛날 세력들, 그게 옳다, 옳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포럼을 만들다든지 연구자에게 학비를 대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방송에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 분인데 나와서 이제 일본 입장, 그런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인데요? 그럼요. 예. 뭐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모르죠, 이제. 아니요. 그분 네오 친일파네. 그렇죠. 새로운 예. 친일파. 그런 사람들이 네. 이제 그쪽 계열, 그쪽 그 씬에서는 그쪽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잡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 예. 그렇네요.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연구비도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아직도 참 문제가 많네요, 진짜. 카운터스의 이일화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200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고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감독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뭐 혐한, 뭐 반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의 영화 카운터스를 만들게 되기까지 어떤 배경을 살짝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대화 도중에 제트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낯설은 분들께 제트회란 무엇인지 뉴스에서는 종종 나왔지만 들었는데 네, 저도 것 자세히는 같아요. 몰라요. 제특회는 제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회의 준말입니다. 예. 제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예, 뭐 용납하지 않는, 네. 뭐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권을 왜 그들만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특권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를 감독님이 영화에서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그래픽 같은 걸로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거를 잘 표현해줘요. 근데 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용어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 폭탄이란 말 꼭 써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단 제일 특권이라고 말하면 특권 있나 봐.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용어 자체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그쪽 측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특권이라는 용어를 아예 드러내니까 특권이 있는,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약간 프레임을 짜서 그렇죠. 예. 특권이란 단어를 굳이 네. 간판화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들이 원한 건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프레임을 그렇게 짠 거고. 그래서 지금 세력이 얼마나 돼요? 궁금한 건 제특회가. 지금은 많이 새가 줄어들었는데 뭐 회원 수는 16,000, 7,000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 극에 달했을 그게 때, 다- 극성일 때, 어느 정도? 그때는 정말 많을 때. 네, 그때가 이제 17,000. 17,000? 계속 회원 수는 유지는 되고 있으니까 탈퇴는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적극적인가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이거를 만든 제투케라는 단체를 만든 사람이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사람입니다. 네. 영화에 나오는 사쿠라이 마코토. 제 영화에도 출연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큐슈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그 학급회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학생회 활동 하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도쿄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도쿄를 상경해서 그 이후에 예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자동 번역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런 KJ 클럽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 섬남 섬녀들을 맺어주기 위한 약간의 역시 그런 그게 제일 좋은 사업 모델이죠, 사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번역이 그런 되는 게 거예요. 최고예요. 그 서로 채팅 같은 걸 할 수 네네. 있는데 네. 번역을 해주는. 예, 이렇게 또 게시판 같은 구글 번역 국제 이전에 결혼 예, 같은 거. 한참 전. 국제 결혼. 그런 거. 아 진짜 그걸로 네, 국제 결혼 하신 그런 분도 있어요. 거. 네. 그런데 거기에서 도론파라는 이 필명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역사라든지 그런 뭐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서 게시판에 그 뭐라고 하죠?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로 이름을 떨치게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TV의 TV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가지고 나왔던 사진이 뭐냐면은 일본 고등학생이 한국의 그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게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고 들었나 봐요. 이 사진을 보라고 여러분. 한국의 할아버지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 딱 내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멋있다.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사쿠라이를요? 사쿠라이를.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없었던 애가 갑자기 인기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주목을 못 받던 애인데 그런 걸로 사소한 걸로도 어찌됐건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정신적으로. 근데 제특회가 저희가 가끔 뭐 뉴스에서 이렇게 혐한 집회가 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몇만이 모였습니다. 네. 이런 단발적인 뉴스는 봤지만 저도 감독이 영화를 보고서야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한국 그 제일조선인 학생들이 막 울고 이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럼요, 거기 살고 있는 현지에서는. 곳에서는.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일 코리안이라고 보통 해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거든요. 사실 그 제특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쵸. 옆집에 누가 사는 누가 저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보고 너 나가 죽어라. 너를 찢어 죽일 거야. 추방해야 돼. 이런 것을 공공연한 백주대낮에 거리에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게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을 거예요. 헤이트 스피치라는. 그런데 이것을 거리로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쿠라이가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논객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새를 불려서 회원 1만이 되어서 거리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일본 놀러 가면 트럭 같은 데다 스피커 크게 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랑은 또 틀린 사람. 이 사람들은 내 인터넷이 기반이었던 기반인 거예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리얼 생활이 기반이었던 우익이고 우익이고. 그 우익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많죠, 그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진정한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특회를 우익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니네는 그냥 또 사입이다.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게 있어. 또 넌 우익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 근데 카운터스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막는 거죠? 네, 이게 이제 2013년, 14년, 15년이 가장 피크였거든요. 일본에서는 항상 이제 그 연도에 해당되는 유행어 대상이라는 걸 뽑아요. 이게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헤이트 스피치란 단어가 유행어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짜 그만큼 얼마나 많았습면. 그러니까 보통 한참 많이 이제 헤이트 스피치 그 혐오 데모가 일어났을 때는 362회 365일 중에? 네,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1.02회가 벌어진 전국적인 규모로 생각을 하면 규모가 뭐 작은 진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 매일 그랬구나, 매일. 네, 매일 그런 1년 거예요. 동안. 네. 그거 이제 나라에서 뽑은 통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통계 잡히지 않은 것도 또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게 일본 내에서 혐한에 대한 기운이 엄청 강한 그 2013년부터 그 시절에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오히려 혐오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으로 서로 모여서 법까지
지정하게 된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카운터스가? 네, 일본인입니다. 이게 처음에 또 모인 게 되게 특이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 고마운 일본 사람들이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데, 카운터가 이제 맞받아치다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맞받아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굉장히 그 서브컬처를 뭐 문화평론가, 음악평론가인 사람이 있어요. 네네. 영화에 이제 등장한 노마 선생이라고 하는데, 노마 선생이, 카운터 활동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카운터가 한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집단 린치를 당하거나 막 맞기도 하고, 조그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랬는데, 한참 이제 2013년 그때 데모가 막 이제 불붙기 시작할 때 이 제트웨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산보라는 행동을 했어요. 보통 이제 산보는 걷는 거 아니에요? 산보? 보통 이제 거리 데모 되게 예쁜 이름인데 아름다운 단어인데. 예, 굉장히 그런 단어로 포장을 많이 하죠. 이게 거리에서 데모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데모 가기 전에 이게 골목들에 가면서 산보하는 거구나. 네, 골목들에 꼴보기 싫어. 한국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골목들에. 그래서 뭐 이케멘 토리라고 해서 그 한국 그 배우들이 이케멘 그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케멘. 이케멘 한번 카메라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김인석 씨 너무 이케멘 어필하지 데스. 마시고요. 하이 이케멘 데스.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굉장히 흥분하시다 갑자기 이케멘을 너무 지금 흐뭇하게 보고 이케멘 계시는데. 구다사이. 네, 이케멘 뭐라고 하시죠? 이케멘 토리. 이케멘 토리. 아, 제가 이케멘이라는 말에 아주 그냥 지금 정신이 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이케멘 아니고요. 토리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면서 데모하는 거리까지 가면서 근데도 쉬지 않고 하는구나. 막 상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오시잖아요. 뭘 사러. 네. 그때 막 이제 한류 같은 것도 많았으니까. 그러면 일본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아마 거예요? 못 사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오냐고. 분위기 못 험악하게 사게 만드는 그 정도가 거죠? 아니고 너는 일본의 수치다.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너 이게 니네 땅이야? 나가. 빨리 나가. 뭐 그리고 다 바퀴벌레 한국인 뭐 그런 저급한 단어들을 그걸 산보라는 명목 하에 한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모이자. 네. 트윗을 날려요. 노마 선생이. 야, 우리 이거 산보를 저지합시다. 트윗을 딱 날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 그게 4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와.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영화에선 그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제트케 인원수를 카운터스가 능가하는 날이 되고 소름 돋는다. 압도했어요. 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전이 돼버렸구나.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거는 여기에 나온 분들이 무슨 평소에도 사명감에 넘치거나 뭘 활동하셨던 분들이 아니시죠. 네, 이분들은 다 직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업 활동가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전업 활동가들이 들어오면은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던 조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위터로 그냥 뭉친 거예요. 트윗으로? 네, 사람들의 옆에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그냥 다 트위터 명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착한 연대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뭐 착한 연대라고까지는 그렇고 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일본, 도쿄 이곳을 이런 상태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혐오가 있는 곳은 싫다. 예. 그리고 이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은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은 네. 우리는 제일 코리안을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제트케와 제일 코리안 간의 싸움을 프레임으로 짠 게 아니라 제트케와 일본 사람 간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많은 호응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이분들이 그냥 그날 이렇게 집회만 나온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또 뭘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막. 네, 콘서트도 열고 그리고 래퍼는 랩을 막 노래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올려요. 제트케 빠가야로. 진짜. 요. 예. 그런 아주 욕설이
가득한 영화 랩들을 막 올리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일렉트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댄스 파티도 열고 EDM으로 막 네, EDM으로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트위터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편의점마다 이 복사기가 컬러 프린터가 한 대씩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트위터 코드를 딱 연결을 하면은 그날의 데모 구호가 출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하다. 진짜. 편리하게 딱 가서 그거 딱 들고 가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학자들은 학문, 책으로 써서 제일 특권이 있다는데 그게 과연 있느냐. 제일 특권의 허구라는 책도 쓰시고. 실체를 규명해 주시고. 네, 실체를 규명해 주시고. 이게 진짜 이 스마트폰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또 네, 참가하셨죠. 국회의원 아리타 의원이라고 저희 영화에도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만드신 건데, 혐오 표현 금지법을. 예, 이분은 초창기 때부터 나오셨어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거를 본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일본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재특회에 대한 반대를 하러 처음부터 나가기가 쉽지가 엄청 않았을 것 받으셨대요. 같아요. 그 살해 협박 그게 이런 것도. 그렇죠. 국회의원들한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예전에 오음진리교 아시죠? 예, 알아요. 오음진리교를 얼마 전에 사형당하지 않았나? 네. 오음진리교를 끝까지 파헤쳤던 저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기자. 기자 정신이야. 존경스러워요. 보여주세요. 기자 정신을. 저희 프로에서도. 그래야 될 텐데. 자, 파이팅. 네. 저 지금 사실 솔직히 이 논의가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름 되게 신경 쓰고 그게 있어요. 좋아.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아요. 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옴진리교를. 그래서. 네, 오음진리교를 끝까지 추적했던 분이 시니까 깡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살해 협박쯤이야. 그때도 많이 당했는데 뭐. 덤벼. 들어와. 그래가지고 진짜 인터넷에서는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아리타 의원 낙선운동본부. 그렇게 실질적으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저런 그런 팩스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뭐 로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 다 뭐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그 법이 네. 제정이 된 영화에서 그게 이제 다수결로 왜 가결됐습니다 하잖아요. 다 의원들이 이렇게. 근데 이 법,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법이 된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지? 싶은데 이제 그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만든 법이니까. 네. 예. 그리고 이 법을 아리타 의원이 다니면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여당 의원부터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가면서. 혐오 표현 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일일이 되려 다 쫓아다니면서. 여당이 우익이니까 그쪽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런 뭐 형국이 이제 벌어졌는데 항상 이 시민 레벨에서 그 카운터스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항상 어필을 하고 그렇다면 카운터스는 뭐를 하겠습니다.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아리타 의원이 이렇게 막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론으로 쫙 몰아주는 거죠. 트위터 한 방 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착하고 선하고 바른 소수의 시민들이 뭉쳐서 세상을 뭔가 바꾼. 예,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진짜. 평소에 좀 나쁜 행동 하시고 범죄도 좀 저지르고 이런 분들도 여기에 또 동참하셨었어요. 사실 이게 그렇죠. 또 특징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진보 프레임, 좌파 이쪽은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청렴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라고 표현을 해버렸지만 그 주체자 스스로가 그들을 배제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은 너는 이런 데 오면 안 돼. 우리 깨끗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런 잡다한 것들 다 배제하고 우리는
혐오에 반대한다라는 하나의 생각. 코어를 가지고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저 그리고 그것도 되게 특이했어요. 이 사람, 이 제트케가 원래는 네. 이 집회잖아요, 이것도. 네네네. 근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그 집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서 욕을 하고 뭐 나가 죽어라 해도. 근데 법이 생기면서 이게 나쁜 걸로 규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자체로서는 이들의 집회를 불허할 근거가 생긴 거죠. 그렇네요. 그 법적 전엔 그럴 근거가 수 없죠.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와, 예. 이게 그 전까지는 네. 경찰이 항상 그 데모대를 보호해 줬습니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허가를 받고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왜냐면 표현의 자유라는 그쵸. 그 명문이 있으니까 그쵸. 우리 인간은 표현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허가 신청을 냈어요.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경찰은 그거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반대되는 법이 없으므로 네. 합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맞불 집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카운터들이 항상 옆에 있어요. 근데 경찰은 카운터들을 제지를 하는 거죠. 어쩔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법이, 현행 법이 그쵸, 그렇게 그 돼 있으니까. 당시에는 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저도 예고편으로 보고 이제 클립들로 이렇게 봤는데 노이즈 노이즈 한다고 작전. 해서 예.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막 시끄럽게 해서 그 소리가 이 세상에 안 들리게 소리로 소리를 막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옆에서. 노이즈 하셨던 분 이번에 포럼에 오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토상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11월 2일 네, DDF에 DDP 가면 만날 에 수 가면. DDP군요. 네네. 11월 2일 DDP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혐오 금지, 혐오 반대법 이렇게 뭐 법적으로도 만들어졌지만 일본 내에서 우리가 뭐 그냥 뭐 혐오라는 단어 안 써도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조금 싫을 수도 있고 뭐 미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혐오가 주는 단어 자체에 좀 부정적인 면이 강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혐오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혐오요? 내가 느끼는 혐오 뭐 너무 많아서 사실. 근데 솔직히 상대적이기도 텔레비 해요. 이렇게 보면서도 아, 나 쟤 재수없어. 그냥 그냥 괜히 정말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연예인 누군가 한 명을 특정 지어서 싫어하는 것도 혐오 아닙니까? 가장 많이 혐오를 많이 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연예인들? 대중들에게?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거기 일하시는 분이신데 요즘 텔레비 많이 안 나오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해야죠. 그러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는 열심히만 하니까 안 되지. 재주가 없는데 열심히만 하잖아. 사악한 오지랖이네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그 말 자체에 혐오하는 저를 혐오하고 있구나가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돌아서서 나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왜 내가 열심히 사는 내 삶 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남의 비하하는 뭔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그냥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근데 연예인들은 지나다니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그런 혐오감이 담겨있는, 혐오의 감정이 담겨있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네. 최근에 저희도 뭐 난민이라든지 뭐 저기 지금 성소수자 퍼레이드 이런 거 할 때 뭐 공격한다든지 뭐 아니 지역으로 사실 이 지역을 대한민국도 가지고 한다든지 정말 차별이 엄청 많고 여성 혐오도 있고 혐오도 엄청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꼭 일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네. 이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금 혐오라는 자기가 느끼는 혐오라는 것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혐오는 그거는 그 아저씨가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 갖고 있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생각인 거죠. 네, 그 그렇지. 생각인 거고. 근데 그것을 표현을 하셨다.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혐오라는 것은 사실 권력 관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에게 나 너 너무 싫어.
너 나가 죽어. 그러면은 아닙니다. 유난히 얼굴을 많이 보면서 이거는 좀 이 정도면은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메소드 연기. 감정이. 제가 좀 눈빛을 이 정도로 봤어요. 얼굴을 보면서 할 정도면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래 조 기자님 약간 눈빛이 저도 생각이 흔들렸죠. 있었어. 너무 지금 눈을 마주쳐서 이해라 감독님이랑. 느끼게 해드려요. 이랬을 때 한국인은 여기에 겁먹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거는 혐오 표현이라는 어떠한 권력 관계가 그렇죠. 있지 않기 혐오 때문에 조 표현이 기자님과 감독님은 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자들을 위한 권력적으로 취약한 부분에게 그런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완벽한 혐오 문제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소수자들에게 하는 말들은 민족적으로 소수라든지 성적으로 소수자라든지 종교적으로 소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단지 똑같은 사람 대 사람끼리 너 너무 싫어 나가 죽어 이런 것은 그건 혐오 표현이 될 수는 성립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대한민국 요즘 유난히 남자는 여자 싫어하고 여자는 남자 싫어하고 젊은이는 나이 든 사람 싫어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 싫어하고 왜 유난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동서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지만 그게 좀 없어지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성 간의 성별 간에 더 세분화돼서 이런 혐오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네, 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경제. 제가 저는 일개 근데 카운터스 만드시면서 혐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에 대해서 그거는 생각하나. 일본을 보면은 유추를 할 수 있죠. 일본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질 때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거? 내가 살려고 남을 혐오하게. 나이가 그렇죠. 작은 갑이 돼서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을로 자기가 만드는 살기 힘드니까 그런 그 힘든 점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출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의 힘든 점을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극화라든지 뭐 그런 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제트캐 데모 안에도 들어가고 밖에서도 보고 그렇죠. 계속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10%? 그 정도. 지휘부들. 네. 그런데 지휘부들은 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그런 점도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지휘부가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웃기다. 그렇지만 이게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고 직장이니까 8시 출근. 우리가 직장 나가서 8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구나. 갑자기 궁금한데 그들에게 어떤 깊숙이 들어가서 인터뷰도 해보셨을 텐데 잘못된 걸 알고서도 해야 하는 그들의 자괴감은 없던가요? 그거는 말을 안 해요,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끝까지 인터뷰하는 거니까 이렇게 끝까지 말을 안 하는데 제 생각인 거예요. 이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영상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는 인터뷰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서 약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혐오 데모에 나가는 것들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즐기러 나온 겁니다. 즐긴다고요? 거리에서 너무 재밌구나 그게. 발산하고 막 이런 거. 스트레스 푸는구나. 노래방 1시간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스트레스 쫙 풀리는구나. 혐오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가슴 속에 아드레날린이 불끈 쏟아 오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휘부들은 그렇게 선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그걸 자극하겠죠. 그 사쿠라이 마코토가 굉장한 선동가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1900 몇 년도에 뭐 고종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지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일본에니까 니코니코 도가라는 그렇게 이제 생방송 스트림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생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그런 디테일에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이거 봐, 이거 키보드가 봐. 이제 막 별풍선 쏘고 이러는 겁니다. 예. 별풍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회원수가 유지되는 나쁜 거죠. 사람이 똑똑해지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저는 또 카운터스가 되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재특회에만 반대하는 건가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본 내 또 다른 혐오나 다른 차별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계세요. 아니라 예.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어느 특정 지역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네. 네, 일본에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약간 틀리거든요. 약간 민족이 약간 네, 민족이 다르잖아요. 틀려요. 말도 틀리고 네. 예. 생긴 것도 틀려요. 네. 보면은 확실히 표가 납니다. 차별이 있어요? 그럼요. 아니 연예계에서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인데 아무로나미에부터 그렇죠. 예. 아무로나미에가 이번에 그 굉장한 아주 인터넷이 30주년인데 이번에.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아무로나미에가 일본 그 오키나와 시장 네. 예전 시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조의를 표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계. 그분은 오키나와를 대변하는 분이세요. 사람이구나. 그 일본의 자민당 일본 전체를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그 민족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지지를 했다고 아주 그냥 인터넷이 한번 싹 뒤집어서 우리나라 이제 배우 정우성 그거는 저리 가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 그런 정우성 씨도 얼마 전에 난민에 예멘 난민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했다가 자신의 주장을 있었죠. 펼쳤다가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혐오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혐오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혐오한다고라고 한다기보단 그냥 그런 아드레날린이 결국은 나를 더 무언가를 혐오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혐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야말로 진짜 나라를 위한다. 그리고 진짜 오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업인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혐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가 있었죠? 카운터스. 그리고 카운터스가 대처를 해서 네. 그들의 재특회 생명력은 지금 거의 뭐 소멸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쿠라이 마고토 그 사람은 일본 시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도쿄 시장. 진짜. 예. 도쿄 시장에 이제 나오는 그 구호가 뭐였냐면은 도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보비를 중지하고 뭐 수급 대상을 일본인으로만 한다. 이게 1번. 그리고 공약이에요. 이거 정식으로 한. 그리고 2번이 제일 불법 체류자를 4년 내에 반으로 줄인다. 3번이 반일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한다. 반일 헤이트. 이 사람들도 헤이트 스피치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헤이트 스피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집단의 그 프레임,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끌어다가 쓰네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발언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스스로는. 이런 구호를 내고 도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되진 않겠죠? 도쿄 당연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도쿄 쌤통이다. 시장에 18명인가 굉장히 열 몇 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5위. 5위나 했어요, 그런데? 떨어지긴 했지만 꽤 높은 11만 표를 얻었습니다. 무섭네요. 그 부조금 나오겠네, 그럼. 일본도 선거 부조금. 거기도 우리가 모르겠네. 우리나라 있잖아요. 2점 몇 프로 먹으면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겠네. 다시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이 도전할 사람 것 같아요. 워낙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네요. 인세, 강연세 그런 게 다 도는 거야. 그리고 저는 감독이 영화에서도 끝에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떻게 제일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어머 억울해. 저 사람들은 나빠. 이렇게 보지만 또 반대로 보면 우리도 여기서 주류로서 누군가를 또 혐오하잖아요. 그런 거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봤거든요. 감독님 인터뷰였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가해자가 돼 있더라.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또 그런 입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네,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맞고요. 왜냐면은 제가 마이너리티에서 메저리티가 됐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슬펐던 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슬펐어요. 이성적으로 뭐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슬펐던 거는 난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댓글들. 그 댓글들을 봤는데 그것을 난민을 빼고 제일 코리안으로 치환을 하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잖아요. 제트케 말과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우리가 제트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슬펐어요. 네. 카운터스의 이이라 감독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의 상식자로 모셔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11월 2일 STF 포럼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또 감독님 나오셨으니까 다음 작품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면 우리 셋 중에 갑자기? 그럼 요거 한번 욕심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이건 안 썼네, 진짜. 다음 일자리 또 잡아가야죠. 나온 김에요. 네, 또 누구와 함께 여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싶은지. 이렇게 감독님 나레이션이라든가. 앞에 안녕하세요. 지시봉을 네. 지시봉을 하나 하나 놓았는데 둘 목소리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레이션 같은 거 좋잖아. 제가 좀 오도방정 맞은 영화를 많이 만들거든요. 네네네. 네. 김인석 씨를 오도방정 주인공으로. 김인석 혹시 씨를 또 하나 만드는데 지목해주셨어요. 5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번에 7년 정도 잡혔어요. 7년 동안 출연해야 되고. 출연료 없고요. 제작비는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식사는 각자 해결. 네. 버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마지막에. 계약서 쓰실까요? 됐어요. 센스해볼게요. 저희가 감독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개인이 바꾸는 세상, 새로운 상식 이런 것에 대한 한마디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상식은 새로운 상식은? 새로운 상식.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네네. 이건 좀 너무 반동적인데, 자, 참고로 들어볼게요. 애국심은 네. 악당의 마지막 은신처다. 애국심은 악당의 뭐-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원래 있는 말입니다. 애국심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네. 있으니. 그러니까요. 히틀러도 맞아요. 애국자라고 선동했어. 네가 애국자라고. 근데 이 상식자분 모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막 말씀을 편하게 하시다가 자 마지막 정리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꼭 쓰일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신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감독님 음악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또 시간 있으면. 네. 영화는 저희들이 좀 맛봤으니까 네.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텐데요. 멀리서 두 들어야지. 분은 7년간 또 네. 굉장히 손잡고 영화를 만드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밀착 촬영하시죠? 자, 오늘 상식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또 외치면서 끝나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감독님. 아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자, 이라 감독님, 저 앞에 있는 지시봉을 네. 들면서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상! 자, 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